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주 미국 선거 굉장히 핫하고 아직도 뭐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바이든이 정권 교체를 하게 된 셈이죠. 우리가 사실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죠. 그리고 바이든도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굉장히 묘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이 또 트럼프가 역전을 또 한다 하니까 그래. 이 좌파스러운 바이든 너무 싫어. 그런데 트럼프도 물론 이제 그 트럼프가 이 미국 경제를 올려놓고 이런 건 있지만은 이 김정은에 대해서 문재인하고 짝짝꿍이 돼갖고 3인조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동맹의 가치를 아주 헌신짝 버리듯이 장사꾼의 마인드로 가는 거 이런 건 너무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든이 갖고 있는 그 좌파스러움 너무 싫었던 거죠. 자, 오늘은 이 바이든은 좌파 중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이나 이런 사람보다는 좌쪽에, 그러나 샌더스보다는 우쪽에 있죠. 그래서 샌더스가 인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좌파, 미국의 좌파들도 보면은 우리나라 좌파들하고는 다르다. 미국 민주당은 다르다. 물론 그렇습니다. 바이든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은 아주 안절부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이 좌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바이든을 싫어하는가? 뭐 트럼프는 더 싫어하지만 자,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유 경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도 같이 쉐어하고 그다음에 공유 뭐 오피스라든가 또 공유 주방이라든가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공유라는 거는 굉장히 낯선 개념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소유라는 하나의 이 카테고리 안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즉, 부부 관계도 어떤 한 자기의 상대방에 대해서 독점적인 그런 권리를 갖는 것도 일부 일처제죠. 그리고 그 일부 일처제에서 법률의 보호를 받으면서 태어난 아이, 이것도 바로 그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밀리라든가 메리지라든가 이 모든 것은 아주 독점적인 하나의 그 소유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소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에서 재산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 갖고 둘이 열심히 일하고 아이를 많이 낳고 그 아이가 노동력이 돼가지고 잉여가 생겨서 우리가 사유재산이 생기게 됐다. 이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인류의 역사고 우리 보수 우파의 오늘에 이르는 아니 그걸 모든 걸 떠나서 우리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공유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낯설은 건데 이 공유는 좌파들이 늘 그리고 그 뿌리부터 이제 외쳤던 개념이죠. 공산주의라는 게 뭡니까? 자본을 즉 공유하자 이 얘기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공유 경제, 공유 오피스 뭐 이런 거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쓸데없이 뭐 많은 자산을 갖고 뭐 이 쓸데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버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독점적인 그 자가용보다는 퍼블릭 즉 공유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가 몇 편의 영화를 보면서 그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English Patient라는 그 제가 아주 좋아하는 소설 겸 영화가 있어요. 인도계 작가가 쓴 건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 하느냐? 여자 주인공하고 어떤 지속적인 관계, 뭐 결혼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게 뭐야? 하고 여주인공이 물어보니까 남자 이 주인공이 ownership, 즉 사유재산, 말하자면 소유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즘 들어서 이런 것들이 미국의 그 히피라든가 또는 미국의 뭐 여러 가지 이 좌파 지식인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던 거죠. 이 함께하자, 쉐어하자. 그래서 공유 경제라는 게 미국에서 좌파들이 외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공유 경제 속에서는 한마디로 어떤 게 있느냐? 남녀 관계, 가족 관계의 붕괴, 그 다음에 사유재산의 붕괴. 이게 큰 하나의 줄기세포처럼 거기에 또아리를 차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이 파괴자들이라고 넷플릭스에도 있어요. 올리버 스톤이 플래톤인가 뭐 굉장히 그 명감독이라고 하는데 올리버 스톤 그 좌파인 거는 온 세상이 다 알죠. 파괴자들이란 영화인데 그 가십걸의 그 블레이크 세레나로 나왔던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탁 나오고 그래요. 그다음에 뭐 잔인하지만 뭐 화면도 아주 뭐 이 서부의 미국 서부의 아주 최고급 갑부들 뭐 이런 생활이 들어요. 최고급 주택에서 남자 주인공하고 여주인공하고 말하자면은 잠자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 저 주인공 둘이서 이 커플인가 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남자가 또 하나 나오는데 이 남자도 주인공이에요. 이 남자는 뭐냐? 캄보디아에다가 우물도 파주고 그다음에 아주 어려운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남자가 이거 브로맨스도 아니고 이 한 여자하고 말하자면 공유 상태인 거예요. 여자 한 명과 남자 두 명의 기묘한 삶이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이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이 두 남자가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직업은 뭐냐. 마리파나를 미국에서 키워가지고 토양이 좋아서 마리파나가 아주 서부에서가 최적의 토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키워갖고 그 돈으로 말하자면 캄보디아의 불쌍한 어린이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파나가 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인류하고 이거를 나누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여자에 대해서도 둘이 사이좋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니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화는 아주 망작 중에 망작이고 폭망했대요. 올리버 스톤 영화 중에서. 자, 그걸 보면서 저는 미국의 좌파들이 갖고 있는 공유라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영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데 무슨 기적 같은 만남인가 뭐 기적은 낳은 만남인가 이런 영화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몸도 지쳐갖고 제가 영화를 봤는데 이것도 너무 웃기는 영화였어요. 이것도 공유 기쁨, 공유 남녀에 대한 문제예요. 자, 멀쩡한 가정에 있는 여자가 어느 날 무슨 뭐 매쇼라고 해가지고요. 이 벤처기업에 돈도 많이 버는 남자하고 알게 됐는데 뭐 공유 책상도 나눠 쓰고 뭐 오피스도 뭐 하고 뭐 이런 어쩌고저쩌고 지들끼리 이런 걸 하다가 이제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애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키우려면 이 여자는 상식적으로 보면 전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아이를 같이 키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어떠냐. 그 아이를 남편하고 사이좋게 키우고 막 다정하게 살고 그 아이가 막 기어 다니는데 그 아이의 친아버지인 남자가 자기의 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를 막 안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커플이 아이 하나를 놓고 서로 아주 더없이 행복한 거예요. 자, 이거는 뭘 얘기할까요? 이제는 아버지, 엄마, 누가 엄마고 누가 아이고 또 누가 양육을 하고 이런 게 다 소용이 없다. 일종의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뭐냐? 내 자식이었던 거예요. 내 핏줄. 그래서 살인도 났고 그 다음에 그 핏줄에 대한 그 갈구 이걸 통해서 전쟁도 일어났던 거고 또 핏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나치에 몸을 던지고 우리 아들 대신에 나를 죽여달라 하는 어머니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핏줄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엄마 남녀의 1대1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쭉 내려온 일부일처제 모노가미를 거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동물 중에서요 일부일처제를 갖고 있는 동물은 보노보 원숭이하고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일처제라는 것은 인간의 오랜 역사적 유산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좌파들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걸 공유하자는 거예요. 재산도 공유하자. 뭐 부엌도 공유하자. 집도 공유하자. 차도 공유하자. 아내도 공유하자. 남편도 공유하자.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 사회에서 얘기했던 오너십의 철폐. 그 다음에 성의 독점권을 철폐하면서 성도 공유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사파들에게 일종의 뭐 기쁨조라든가 주사파들이 뭐 수청을 들어서 쫙 뭐 전대협 의장을 위해서 뭐 여학생들이 쫙 이 줄을 섰다라든가 그 다음에 혼숙을 했다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소문이 아니라 굉장히 사실적인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죠. 자, 여러분, 좌파, 우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인간의 솔직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낡은 아파트라도 공유하는 계단은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 계단을 거쳐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 집은 반짝반짝 윤이 나게 바닥까지도 현관에 먼지 한 톨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은 소유에 대해서, 인간은 오너십에 대해서 그만큼 집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절을 지키고 사람에 대해서 말하자면 신뢰를 주고, 이것도 부부 관계 속에서 오너십을 서로가 인정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좌파들은 한마디로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는 거다. 그리고 무섭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스템 속에서 보수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화이팅입니다.